자, 렉서스의 플래그십 세단 LS는 1세대부터 정말 꾸준히 다양한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뉴 LS를 이제 새롭게 탄생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디자인 요소는 물론이고 더욱더 향상된 안전사양 그리고 편의사양의 개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내 플래그십 세단 시장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뉴 LS가 어떤 매력이 있고 또 어떤 차량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승을 하기로 한 차량은 LS500 플래티넘 사양이고요. 5235mm의 긴 전장과 각각 1900mm, 1460mm의 전폭과 전고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장이라던가 전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동급의 세단들과 유사한 모습이지만 전고가 조금 날렵하게 제작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플래그십 세단답게 3125mm의 긴 휠베이스를 갖춰 실내 공간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한껏 높이고 있고요. 차량의 공차 중량은 2315kg으로 역시 플래그십 세단의 존재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렉서스 뉴 LS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미 이 LS 자체가 워낙 강렬하고 대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단이라고 하지만 확실히 이번에 소소한 변경을 통해서 더욱더 강렬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입체적이고 화려한 스팬들 그릴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새롭게 다듬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유닛을 통해서 더욱더 대담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헤드라이트의 전체적인 그 실루엣이 이 RCF에서 보았던 그 램프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대담하고 강렬한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F 계열들, F 스포츠 계열들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화려하고 공격적인 바디킷 역시 이 뉴 LS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강렬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유려한 본인 라인과 루프 라인을 갖고 있는 건 이 뉴 LS에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일 겁니다. 실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더욱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 라인부터 루프 라인을 이어서 쭉 이 차의 끝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긴 전장이 결코 지루하지 않게 이 프론트 팬더부터 측면 그리고 후면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의 라인이 교차가 되면서 더욱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내 바퀴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투톤 알로이 휠이 장착이 되어서 더욱더 강렬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사이드미러에 이렇게 투톤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역시 이 감각적인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뉴 LS의 후면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 디자인은 이 렉서스 LS의 이 넉넉한 체격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면서 또 이 렉서스 L 라이팅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연출을 통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렉서스 특유의 이 마치 금속을 깎아서 만든 듯한 이런 조형적 이미지를 아주 매력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가 아닌 가솔린 사양이기 때문에 듀얼 타입의 머플러 팁을 바디킷 양끝에 배치해서 굉장히 스포티하면서도 안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 LS의 실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고급스럽고 화려했던 그런 공간을 갖고 있었던 LS를 한 번 더 새롭게 다듬은 차량인 만큼 실내 공간은 여전히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불규칙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균형 잡혀 있는 대시보드와 이 메탈릭 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는 센터 페시아도 여전합니다. 여기에 더욱더 와이드한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 터널 역시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2열 탑승자를 위한 별도의 이 선블라인드라던가 선루프 버튼들이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더욱더 쾌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혹은 이제 LF
A를 떠올리게 하는 이 싱글 타입의 클러스터,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마련이 되어서 더욱더 화려하면서도 스포티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과 고급스러운 연출을 통해서 실내 공간의 디테일을 높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이 드라이빙 스타일로 마감이 된 도어 패널을 통해서 더욱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이 플래그십 세단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실내 공간에는 이제 마크 레빈슨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차량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어서 뉴 LS의 2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인 만큼 실내 공간의 연출이라던가 디테일은 상당히 화려합니다. 특히 2열 시트의 가죽이라던가 이 표현 연출은 물론이고요, 2열 도어 패널 역시 굉장히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다듬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있겠죠. 특히 넉넉한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2열 이 실내 공간의 여유도 상당히 여유로운 뿐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트가 굉장히 뒤로 눕혀져 있어요. 2열 시트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쾌적한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는 점 아주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열 중앙에 이제 컵홀더와 이런 수납 공간, 그리고 공조 컨트롤 패널 등이 마련되어 있어서 기술적 매력을 한층 더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체격이 넉넉한 만큼 적재 공간의 여유도 상당합니다. 실제 이 트렁크 게이트를 들어 올리게 되면 굉장히 넉넉하고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안쪽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길이가 긴 짐을 적재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트렁크 패널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적재물을 고정할 수 있는 수납고리가 트렁크 안쪽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LS는 국내 시장에 이제 가솔린 사양과 가솔린 하이브리드 사양이 마련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렉서스 LS500, 그러니까는 V6 3.5L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가솔린 사양입니다. 자, 최고 422마력과 61.2kgm의 토크를 제시하고 있고요. 10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AWD 시스템을 통해서 이 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이 렉서스 LS500은 우수한 운동 성능과 가속 성능을 보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복합 기준 7.9km/L의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도심과 고속 연비는 각각 6.5 그리고 10.7km/L로 전체적으로 아주 뛰어난 수준은 아니지만 차량이 갖고 있는 성능이라던가, 그리고 차량의 이런 2.2톤 후반에서 2.3톤에 이르는 그런 공차 중량 등을 고려하자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렉서스 뉴 LS500과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량이 어떤 매력과 또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저 실내 공간을 좀 봐야겠죠. 네, 굉장히 깔끔하고 이 렉서스 LS 고유의 감성이 잘 담겨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어벤트의 이 메탈 라인,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치 스포티한 느낌을 주면서도 렉서스만의 고급스러운 감성을 제시하는 이 콕핏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드라이빙 모드 셀렉터가 이 위치에 있는 게 조금은 어색했는데 이제 많은 렉서스 차량들이 저 위치에 해당 기능을 배치를 했고, 저 역시 이런 구성에 적응이 되니까 상당히 만족감 높고 굉장히 기능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부분은 싱글 타입의 이 디지털 클러스터를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LFA, 그러니까 그쵸, LFA 맞죠? 네, LFA가 보여줬던 그 계기판 구성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감성을 제시해 이 플래그십 세단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기능들보다는 도어 패널의 이런 드라이브의 연출, 그리고 소재의 레이어드의 방식의 그런 연출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특히 이 도어 패널의 연출은 정말 지금껏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구성을 통해서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또 넉넉한 공간을 연출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깎여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도어 쪽이 이렇게 오목하게 움푹 패여 있어가지고 이 운전자가, 이 탑승자가 느끼는 이 팔의 작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이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플래그십 세단이잖아요. 또 이 차량은 가솔린 버전인데요. 전 처음에 전기차인 줄 알았어요. 네. 정말 너무나 정숙하고 진동도 정말 최소화시켜서 운전자의 만족감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렉서스답다, 또 매력적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각종 소재라던가 이런 디테일, 이 질감, 뭐 이런 부분 여전히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이 렉서스의 매력을 한껏 누릴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차는 이제 422마력과 61.2kgm라는 아주 출중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엔진에 대한 만족감, 뭐 가치 이런 거야 사람마다 취향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 V6 엔진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워낙 좋은 엔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뭐 어떤 엔진이 좋다 나쁘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차가 선보여주는 출력이라던가 이 질감, 그리고 출력 전개의 반응성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통상적인 자동차라고 한다면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엔진이 작동을 하고 그 작동으로 인한 출력 전개가 운전자에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차량들을 스포티하다 라고 할 텐데, 이 차는 플래그십 세단이잖아요. 전기차 같아요.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는 건 밟는 거고, 엔진은 엔진대로 움직이고 차는 또 차대로 움직여요. 네, 근데 이게 이질적이지 않고 정말 구분이 잘 되어 있다 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서, 아, 이게 렉서스가 말하는 고급스러움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반대로 최근에 렉서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레거시한 렉서스에 비해서 좀 더 하드하고 스포티하고 직관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LS만큼은 다시 과거의 렉서스가 보여줬던 달리는 도서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질감을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실제로 저는 이 주행을 해보면서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좀 강하게 밟으면서도 정말 너무나 부드럽게, 너무나 매끄럽게 세팅되는 그런 움직임, 또 정말 저항 없이 움직이는 그런 가속력,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 정말 너무나 정교하게, 너무나 섬세하게 연출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정말 큰 매력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드라이빙 모드를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게 되면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이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윈드실드 너머에서 오르릉 하는 이런 그런 액티브 사운드가 좀 들어와요.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느 정도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딱 이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약간 페달을 통해서 이 엔진이 작동한다라는 질감을 좀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연출이 되어 있구나 라고 느낀 것 같고, 또 에코 모드로 들어가면 이 푸른색으로 바뀌면서, 계기판이 푸른색으로 바뀌면서 이 엑셀레이터 페달을 굉장히 부드럽게 대응해 주거든요. 저는 차라리 패밀리 세단으로서 이 차를 쓰실 분들은 에코 모드로 두고 다니셔도 굉장히 편하겠다, 굉장히 안정적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에는 이제 10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레버만 보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떠올리게 해요. 네, 그리고 사용을 하시기에 아주 불편함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변속도 굉장히 부드럽고, 변속에 대한 속도라던가 질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쾌적한 드라이빙을 연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패들 시프트가 굉장히 큼직하게, 아주 조작하기 좋게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달리고 싶을 때는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활성화 시켜 놓고 이 패들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만족스러운 운동 성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말 매끄러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뭔가 엔진과 운전자가 살짝 단절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줘요. 정말 저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안정적이고 부드럽다. 또 변속기 역시 제 몫을 잘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차량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렉서스가 과거에 레거시한 렉서스에 비해서 좀 더 스포티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었다면 이 차는 약간 그 과거에 안락했던 렉서스로 돌아간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의 전체적인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지금처럼 노멀 모드나 혹은 에코 모드로 달렸을 때는 너무나 쾌적하고 편안합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도 너무나 능숙하게 대응을 해주면서 주행 전반에 대한 만족감을 대폭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노면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라던가 혹은 요철, 도로 이음새에서 발생하는 충격 등에 있어서도 너무나 능숙하게, 너무나 부드럽게 받아내주면서 운전자로 하여금 전체적인 만족감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어요. 게다가 이러한 과정에서 느껴지는 속도감, 사실 속도감이라는 게 서스펜션이라던가 시트의 착자감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요소로 이 운전자가 그 속도감을 느끼게 되는 건데, 이 차는 제가 그렇게 속도감이 약하다라고 말을 하는 캐딜락 있죠? 캐딜락은 정말 심심하거든요, 속도를 내도. 근데 이 렉서스 LS는요, 캐딜락 이상의 안정적인 속도감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느꼈을 때 속도감은 한 20-30km 되려나? 시속 20-30km 정도 되려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의식적으로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고 있다 보면 어느새 도로의 제한 속도를 훌쩍 넘겨 있는 그런 계기판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편하게 셋업을 잘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드라이빙 모드를 바꾸고 이제 패들 시프트로 적극적인 주행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프론트, 그러니까 전륜 서스펜션 쪽의 대응은 여전히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더라도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리어 쪽에서 조금만 긴장을 더 더하면서 차가 한층 더 짧고 한층 더 가볍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감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운전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엑셀레이터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수 있고, 조향 역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차가 워낙 크고 또 워낙 무겁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운동 성능이 뛰어나다,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스포츠 모드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의 가치가 존재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렉서스 뉴 LS는 사실 안전사양의 강화가 굉장히 큰 변화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이야 어차피 변화되곤 하지만 기본적인 틀에서 LS의 틀은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안전사양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차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좀 개선이 되고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능숙해졌다라는 느낌이 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안전사양은 이미 워낙 최근에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차량들이 워낙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의 탑승자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크루즈 컨트롤이라던가 차선 이탈 방지라던가 차선 유지 기능 등에 있어서 굉장히 능숙하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정말 운전을 잘하시는 그런 베테랑 운전자가 차를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정교하게, 아주 부드럽게 이 차의 움직임, 거동을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더욱더 차량에게 운전의 주도권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움은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이 차체가 높이가 좀 낮지 않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시트에 몸을 맡겨보면 헤드룸이 좀 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체격이 크신 분들은, 특히 운전석에 앉으신다고 한다면 체격이 큰 분들은 헤드룸을 좀 상황을 좀 살펴보고 앉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효율성이 좀 걸립니다. 네. 물론 이 하이브리드 모델인 그 LS500H를 구매하시면 해결이 될 일이긴 하지만, 사실 이 가솔린 사양인 LS500의 효율성은 좀 아쉬워요. 물론 성능이라던가 차량의 체격, 뭐 공차 중량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면 납득은 할 수 있는 수치긴 한데, 그래도 이 7kg대 복합 연비라 이건 좀 마음에 한편이 좀 무겁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렉서스의 플래그십 세단 뉴 LS 500을 함께 시승해 보았습니다. 렉서스 LS가 기존에 보여줬던 그런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대담한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전통적인 렉서스에 기대하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너무 스포티해져서 아쉬움이 있는 그런 렉서스의 모습을 좀 살피야 하고, 과거에 그런 달리는 도서관, 아주 여유롭고 고요한 그런 렉서스만의 매력을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조율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저는 반대로 사실 LS 사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렉서스 LS를 구매하셨던 그런 충성도 높은, 과거부터 꾸준히 렉서스를 즐기셨던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렉서스가 많은 부분에서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더욱더 편한 차로 돌아왔다고 지금 당장 S클래스를 압도하고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7 시리즈와 S클래스 외에도 우리가 평가를 하고 기대해 볼 수 있는, 혹은 호기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플래그십 세단은 여전히 많고 다양하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조금 횡설수설하네요. 자, 어쨌든 최근에 렉서스가 좀 단단해서 너무 스포티해서 좀 아쉬웠다 라는 분들에게 아주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더욱더 부드럽고 여유로운 LS가 돌아왔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